네, 안녕하세요. 계속 마이크 테스트.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레이먼드 카버라고 하는 미국 작가 이야기를 좀 하고 몇 작품만 이렇게 또 같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또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레이먼드 카버에 대해서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읽을게요. 뭐 1938년생이시고 그렇게 뭐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1988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생존해 계셔도 생존해 계실 만한 나이죠. 연세가 그러신데 조금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 계층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문학적인 작업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했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돌려서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두 권 다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카버의 글을 읽다 보면은 카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소설이 이렇게 끊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소설이나 소설 작품을 읽을 때 항상 메시지나 그것에 대한 주제의식을 끊임없이 이게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양탄자무늬 같은 작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학 작품에 있는 고유한 어떤 지점을 포착해내려는 것은 독자로서는 당연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강박이 문학 자체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레이먼드 카버의 글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대부분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글을 추론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그렇게 썩 먹혀들지 않는 종류의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작품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또 카버도 제가 오에겐 자브로나 헨리 제임스, 뭐 톨스토이처럼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조금씩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이제 소설 소개 드리는 작품이 이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해요라는 이 단편 소설집에서 221쪽 내 입장이 돼보시오를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길지 않은 글이에요. 그렇게 뭐 썩 길지는 않은 글이죠. 책은 조금 뭐 두꺼워도 그렇게 뭐 요 단편은 그렇게 긴 단편이 아닌데 저는 항상 레이먼드 카버를 생각을 하면은 이 단편 내 입장이 돼보시오가 항상 제일 첫손 꼽히게 이렇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해 겐자브로의 뭐 달려라 달려가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이제 고유한 경험을 한 거죠. 독자로서. 그런 작품이 있을 텐데 레이먼드 카버는 저에게는 내 입장이 돼보시오가 첫 번째로 저에게 조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에요. 자,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은 약간 체오파하고 비슷해요. 저번에 바냐 아저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품에서 소개를 별로 안 해주는 작가예요. 이 인물은 어떠하다, 저 인물은 어떠하다 이런 묘사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상황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빠르고 센스 있고 날카롭게 상황 파악을 문맥을 읽으면서 빨리 접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몇 살이다, 몇 살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 중반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상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카버의 글이 짧지만은 읽기에 녹록치가 않은 게 뭐냐면은 그들의 글을 읽었을 때, 이들에 대한 정보가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친절하거나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문맥을 파악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 중산층이나 미국 노동계층에 대한 이미지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빨리 간파를 하고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익숙해진다면은 사실은 카버 월드, 정말 카버 놀이동산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린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입장이 되보시오는 어떤 소설이냐. 화자인 나는 작가 비슷하기도 하고 에세이스트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꽤 유망한 작가인 것 같기도 하고 글쟁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역시 카버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나는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요. 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데 여보 우리 저기 나갈 때 그냥 바람이나 좀 쐬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뭐 주인공인 나는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내와 바람을 이렇게 쐬러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이러고 이런 소일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묘사가 되죠. 그런데 아내가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A 부부에게 초대장을 예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치 건너 두치야.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은 내가 전세를 내줘서 내 친구에게 집의 그 권한을 내 친구에게 넘겼어요. 자, 이건 B라는 내 친구라고 할게요. 나는 지금 A 부부를 만나러 갈 생각이에요. 자, 이제 B라는 친구에게 내 집의 권한을 넘겼는데 그 집의 권한을, 그러니까 집의 이제 권한이라기보다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으냐면은 그 집을 관리하면서 약간 이제 조금 그걸 맡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A라는 이 사람의 집에 잠깐 얹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렸어.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전전세?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집의 권한을 B라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맡기 전에 잠시 A라는 부부의 집에 기거를 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잠깐 나랑 내 아내의 부부가 잠깐 어디에 나가 있어야 돼서 내 집을 맡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B라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라는 부부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이 약간 한 번 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 집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지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공인 부부가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A라는 그 부부의 집에 잠깐 방문을 했을 때 그 A라는 집에 B라는 부부가 잠깐 살고 나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 B라는 부부한테 이제 전세를 좀 줬던 것 같아, A라는 부부가. 그래서 지금 방문하려는 A라는 부부와 주인공 부부는 B라는 부부를 매개로 서로 알게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A라는 부부가 주인공인 나와 나의 아내를 자기 집으로 예전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갔어. 근데 이 A라는 부부가 뭔가 좀 이상해.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작가니까. 내가 작가고 내가 조금 이제 유명한 그런 에세이스트니까 나한테 막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야. A라는 부부가. 첫 번째는 A라는 부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톨스토이는 필요 없대. 톨스토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필요 없대. 톨스토이까지는 필요 없대. 그러니까 톨스토이까지 같이 대문호나 대작가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톨스토이가 필요 없다고?
뭔 얘긴데요? 그래서 내가 그 A라는 부부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4명의 사람들, 나와, 주인공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A라는 부부의 남편, A 남편, A 와이프, 이렇게 4명이 있겠죠. 자, 이렇게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어떤 이야기냐. A라는 부부가 지갑을 잊어먹었대요. 독일 유학 중에, 독일 이렇게 체류 중에 지갑을 잊어먹었대. 약간 중년 정도 된 부부예요.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인데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둥둥 됐다는 거야. 어떻게 뭐 어떻게 저쪽에 어떻게 뭐 이러다가 둥둥 되다가 A라는 부부가 집에서 기다리던 중에 한 독일인 부부가 왔다는 거야. 독일인 조금 이제 자기들보다 나이가 위인 중년 여자가 와서 지갑을 돌려주더래. 근데 그 지갑을 돌려주는데 그 독일인 여자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여기 현찰은 없었어요. 현찰은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야. 왜냐면은 지갑이라도 얻었으니까 신분증이나 이런 거. 그러고 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독일인 여자가 그 소파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파에서 그거를 돈을 보니까 이 여자의 안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 지갑에 있던 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갑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선이죠. 그건 너무 지갑을 찾은 입장에서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갑을 찾았을 때 그거를 고마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돈을 훔쳤다는 거고 이 여자는 그거를 갖다 주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사건 얘기를 할게요. 마이어스 씨, 나도 당신네 작가들이 하듯이 곧장 클라이맥스로 갈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라는 남편이 되겠죠. 우리는 1시간 동안 아주 유쾌한 대화를 했어요. 그 부인은 자신과 호주에서의 모험적인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간다고 일어서더군요. 자기 컵을 내게 막 건네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 컵을 떨어뜨렸고 우리 소파에서 길게 쓰러져서 죽었어요. 바로 우리 거실에서요. 그건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이어스는 뭐라고 해요? 마이어스는 발작적으로 웃어요. 운명이 당신네 거실에서 죽도록 그녀를 보냈다고요? 그는 헐떡거리는 사이사이에 말했다. 그게 웃깁니까?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마이어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속 웃었고 셔츠 소매로 눈을 닦았다. 정말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운명이 독일의 우리 집 거실 소파 위에서 죽도록 그녀를 보낸 거예요. 라는 그 대목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모건 부부가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A라는 부부가 모건 부부인데 이 A라는 부부가 앞으로 괴이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괴이한 얘기거든요. 내가 지갑을 갖다 주고 사실은 지갑만 갖다 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자기가 돈이 훔친 거를 밝혀지게 된 이 독일에서의 이 여자도 이상하지만은 이 여자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A 부부 역시도 이제 앞으로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B라는 부부가 잠깐 A라는 부부의 집에 기거했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인공이 나의 상황을 돌봐주기 위해서
지금 A라고 하는 모건 부부의 집에 B라는 내 친구, 나랑 지인이 조금 여기 기거했다라고 하잖아요. 역시 근데 지인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는 않지만은 여기서부터 모건 부부의 괴이한 말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해봐요. 한 친구가 그 친구를 X씨라고 합시다. 자, 조금 넘어가서 X씨는 친구로서 그 집을 Y씨, 아니 ZC 부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자기 임의대로 세를 주도록 임의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B씨가 되겠죠. B씨 부부는 그 집으로 이사 오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고 Y씨 부부는, 그러니까 내 부부는 여기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다시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제가 뭐 AB라고 하니까 지금 이 ZC 부부가 자기 집, 그러니까 B 부부가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일을 무조건 해서 내 집에 지금 B라는 부부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침구를 걷고 열지 말라라는 것을 열었고 그리고 문틈에서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를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유령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도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대 그 규정에서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만 그 당위의 선이잖아요. 누가 내 집에서 잠깐 잤어. 물론 내가 허락을 하에서 잔 거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조금 내 물건을 만지고 뭐 샴푸를 쓴다거나 조금 요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 작가를 불러서 이것에 대한 준결벽증적 병적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B 부부의 모포며 시트를 사용한 것도 악질적인데 그들은 욕실 물건들까지도 손을 댔고 다락에 보관한 소소한 개인 물품들까지 뒤졌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죠. 자, 이게 진짜 마이어스 씨. 진짜 얘기예요, 마이어스 씨. 모건이 말했다. 그는 파이프를 채우려고 했으나 손이 떨려서 손이 불불 떨리는 거예요. 분해서 담배를 카펫 위에 흘렸다. 그게 바로 씌어지기를 기다리는 진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데는 톨스토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건 부인이 말했다. 톨스토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건 부인이 말했다. 모건이 말했다. 자, 그러나 조금 넘어가서 254쪽. 그러나 마이어스는 벌써 밖으로 나가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차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버지를 놀라게 했다. 걔는 두려운 듯 지저대더니 옆으로 뛰어올랐다. 난 그걸 알아내야겠어요. 모건이 소리쳤다. 기다리고 있잖소 선생. 마이어스와 폴리,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아내는 차를 타고 엔진을 켰다. 그는 현관에 서 있는 그 부부를 다시 바라보았다. 모건 부인이 손을 흔들었고 그런 다음 그녀와 에드거 모건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마이어스는 길 가운데로 차를 몰아갔다. 저 사람들 미쳤어. 폴라가 말했다. 마이어스는 그녀의 손을 토닥거렸다. 저 사람들 무서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 차를 몰았다. 앞 유리창으로 눈이 달려들었다. 그는 말없이 길만 주시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야기 하나의 결말 부분을 만들고 있었다. 글쎄요. 제가 조금 이제 레이먼드 카버의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좀 버벅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카버가 그리고 있는 소설의 본질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19세기의 뭐 발작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가들이 보여준 도덕극을 이 짧은 글 안에는 하나 심어놨어요. 마치 독일 여자가 그런 식의 죽음, 지갑을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현찰은 자기가 훔치고 그런 다음에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프랑스나 19세기 러시아 쪽에서 많이 이야기된 것 같은 그런 소설의 기시감을 주죠. 그런데 카버는 현대소설 이런 식의 섬찟함이 아니라 이것을 발화하는 어떻게 보면 주체들의 정신 나간 상태.
그러니까 병든 상태, 피폐해진 상태를 그냥 문맥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건 부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A 부부라고 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뒤틀리고 잘못된 인간상과 내면을 우화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 특히 현대 단편 소설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산문적으로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면서도 단문이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힘든 종류의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읽기가 힘들지 않은 문체다 뿐이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글에서 담아내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뭐또 주제의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제의식 현대인들의 내면, 현대인들의 황폐해진 내면, 공허한 내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사태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가는 사실은 카버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카버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카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예, 카버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